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랜드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플레이스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플레이스를 총괄하고 계신 김대우 총지배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또 나왔고요. 20분을 엄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플레이스에 대해서 오늘 사실 F&B에 좀 더 플레이스의 여러 분야 중에 F&B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보이시는 대로 플레이와 플레이스의 합성어고요. 플레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한 이유는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고성장 시대에는 그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좀 달려가는 게 삶의 양식이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공통의 목표점이 없잖아요. 돈 더 많이 벌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리다가 멈추고 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될 거다. 그러다 보면 음식이나 스포츠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대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시대다. 그래서 플레이스를 조를 해서 플레이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예. 개념적으로 하면 멋부리지 않고 그냥 북한 문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동쪽 끝에 저희가 있고요. 이제 성산일출봉 근처에 있다 보니 이렇게 보이는 룩이고 간단하게 공간 구성 소개를 좀 해드리면 총 6개 동이고요. 이제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투숙객이든 비투숙객이든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는 이제 저희 플레이스라는 독립적인 마을처럼 느껴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여기 오자마자 모든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요. 그리고 얘 둘을 찍습니다. 거의 99.9%. 그런 어떤 동선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축된 거고 총 6개 동 중에 이제 이 건물이 카페, 이 건물이 공연장을 겸한 펍, 그리고 이 3개의 동은 1층은 상업 공간 혹은 이런 이제 투숙객들이나 비투숙객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요. 2, 3, 4층은 똑같이 생긴 3.3평의 그 어떤 걸 상상하더라도 충격적으로 작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 한 이유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의 정서에서 좀 프라이버시랑 그 깔끔함을 더한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캠프라고 부르는 하나의 구성이고 얘는 그래도 좀 뭔가 뭔가 좀 멋있는 거, 좀 화려한 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는 스위트 객실만 5실 있는 별개의 동이에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디토가 들어간 거고 그런 구성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캠프라고 부릅니다. 캠프라고 부르고 근데 법적으로는 캠프라는 업태가 없어서 호스텔을 할지 호텔을 할지 하다가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은 했지만 서비스의 퀄리티는 호텔급이기 때문에 법적인 업태는 호텔로 했고 단순한 호텔이 아니다. 그래서 Not Just Hotel, Place Camp 제주라고 태그라인과 이렇게 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데야? 라는 측면에서는 영상을 2개 정도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29cm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예,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시간상 짧게 끊어가겠습니다. 예. 이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린 두 번째 것은 작년 10월에 제주도 동쪽 사상 최대 민원을 도발했던 EDM 페스티벌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상에 제가 이걸 만들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정적인 컨텐츠도 좋고 동적인 컨텐츠도 좋은데 그걸 다 담고 싶었고요. 제주도에는 남문화는 있는데 밤문화가 되게 10시 되면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남문화뿐만 아니라 밤문화도 다 담고 싶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복합문화 공간, 문화의 성지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했어요. 보통 호텔들 가면 그 F&B나 연회장이나 이런 데들을 부대 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객실이 주 시설이고 나머지가 부대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저희는 1층에 이런 것들이 주 시설이고 객실이 부대 시설이다. 그래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저는 그 1층이 주시를 부르고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 뭐 아트 미술 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페스티벌을 매월 열고 싶어서 했는데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 그리고 당연히 F&B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했고 또 현재 어떻고 고민과 미래 아까랑 비슷한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커리어를 조금 설명하면 저는 창업으로 대학교 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쫄딱 망하고 IT 쪽에 있다가 그다음에 대기업에 좀 갔다가 그러면서 일관되게 직능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은 비슷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런칭하고 혹은 투자하고 사고 산 회사에 이제 파견 나가서 CO를 하고 이런 걸 하다가 가장 최근 이제 여기 이 일을 하기 전 3년 동안은 이제 자산가분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규 사업을 찾는 걸 했는데 그 3년 동안 제주도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그때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한 3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3년 동안 본 제주도의 모습은 뭐가 되게 많이 생겨나는데 특히 F&B가 제대로 된 거는 되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후발주자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선발주자가 좀 잘 못해서 나가면 그걸 레슨을 가지고 후발주자로 더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왜 이렇게 잘 되지? 했을 때 저는 킬러 앱이 자연이라고 봤어요. 근데 자연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질리지 않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다. 이거는 숫자로도 실제 나왔고요. 최근 한 5년 동안 숫자가 줄었던 때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때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줄어서 전체로는 줄었는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그 내국인은 또 늘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수와 관련된 업을 하면 잘 되겠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하던 것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런 걸 키우는 거다 보니 항상 좀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탈 IT를 되게 하고 싶었고 F&B를 그 마지막 커리어 때 한 3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F&B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되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서울 경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았고요. 근데 제주도는 아무리 집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싼 곳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샀을 때도 굉장히
그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에 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렇게 1,000만 명이 내국인이 온다고 하면 외국인은 뭐 차지하더라도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F&B 상품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졌었고요. 그런 방향성 하에서 제주도 F&B 시장을 제 나름의 그냥 프레임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이런 네 가지를 나눠서 보니 일단 조식 쪽은 경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식하는 데는 숙박업소 말고는 거의 없고 가봐도 성게미역국 전복죽밖에 없더라. 그래서 조식은 메뉴만 다양화해도 되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가설을 세웠고요. 간식 또 가면 되게 뭐 많이 주전부리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꽤 많이 퀄리티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이제 3년 전에 쓴 기획서인데 3년 전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별로 상품도 별로 없고 일단 그거를 전달하는 패키지나 이런 것들의 디자인이 정말 조악했었어요. 그래서 그 퀄리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패키지를 좀 세련되게 하고 그 품질의 균질성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안정화하면 괜찮겠다라는 가설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밤에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영업만 해도 대신 이런 좀 투숙객이 있는 곳에 야식 업체를 만들기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 중식과 석식은 좀 복잡한 시장이었던 것 같고 연구가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들여다봤을 때 나름 해석했던 그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 뭐가 맛있는 음식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세보면 별 게 없어요. 한 2박 3일을 온다고 하면 7끼에 간식 한 4-5번 먹거든요. 근데 흑돼지 한번 구워 먹고 전복죽 한번 먹고 회 또는 뭐 생선구이 먹고 고기국수는 약간 기호에 따라 못 드시는 분 이렇게 하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먹다 보면 다시 좀 일상식이 그립거든요. 햄버거 먹고 싶고 그냥 백반 먹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일상식 쪽에 시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그 포도 호텔의 왕새우 우동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식자재가 제주도 식자재도 좋은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전국 1등은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도 최고의 식자재는 물인 것 같아요.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물장사 커피랑 펍을 크게 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세웠던 거고요. 근데 그 당시 트렌드를 보니 그래도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육지로 많이 일종의 수출을 하는 것 빼고는 거의 제주도 내에서 물류비 때문에 많이 소화가 돼서 빨리빨리 이걸 소화만 해야 되는 그 생리 때문에 그 선도나 이런 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시장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식의 메뉴인데 제주도에 왔으니 제주에 약간 상징할 수 있는 식자재가 가미된 그런 상품들이 뜨는 걸 봤고요. 그래서 라면이라는 일상식 메뉴인데 문어가 들어가니까 뜨고 우동인데 근데 이건 또 제주도 새우도 아닌데 새우가 들어가니까 뜨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면 메뉴의 구색은 우리가 뭐 고기국수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자. 메뉴는 일상식이다. 근데 제주의 신선한 식자재를 하나 이상씩 잘 넣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오늘 길게 얘기 될 것 같아요. 공모도 했었어요. 그래서 헝그리 셰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F&B의 사업의 방향성을 잡았었고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진짜 좀 꼬이네요. 그래서 방향을 이제 크게 4가지로 잡았는데 제주 식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되 제주 식자재가 그렇게 좋은 게 많지는 않으니 너무 거기에 한정을 짓지 말자. 하나씩만 넣자.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육지에 진출을 해야 되니 너무 제주식 조리법에 한정 짓지 말고 대중화 가능한 조리법에 치중하자. 그리고 보통 7끼 먹으니까 7끼 플러스 간식의 구색 관점에서 MD를 구성하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7끼를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식이 나오기도 했고 양식은 좀 고집도 있었어요. 제주도에 제대로 된 서양식이 너무 없어서 밀리우 있는데 밀리우도 너무 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디토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런 기준에 공감하는 파트너를 찾되 채용도 고려하자라는 방향을 세웠고 그래서 좀 저는 그 브랜드 직원들이 다 브랜드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저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좀 인재를 잘 뽑는데 최대한 집중을 했고
모든 브랜드 기획부터 사업 기획부터 저는 실무자가 하게 하고 저는 코칭하고 가이드하는 역할을 했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우승우 부사장님께서 채용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했던 게 처음에 매니페스토를 만들었어요. 매니페스토를 만들었고 이거는 아까 저희가 플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의 고객은 플레이어고 우리의 직원인 플레이서도 결국은 플레이어 중에 여기 일하고 싶은 애 거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누구냐 해서 뭐 데모그래픽으로 막 정의도 다 했는데 좀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대중들한테 좀 얘기는 하고 싶고 그래서 한 편의 시처럼 매니페스토를 써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5, 6분 남은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네, 안 나오네. 나는 새롭습니다. 매일 봐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이는 최고입니다. 즐기고 사랑하고 배우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나는 주스를 컵에 따르지 않고 마십니다. 누군가 이때고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게 더 맛있습니다. 나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려 애쓰지 않고 움직이기에 편한 옷을 입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지르고 봅니다. 누군가 나를 보기도 전에 외칩니다. 먼저 하면 더 빛나는 것, 나의 인사입니다. 세상은 내 편입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떠나고 내 삶이 수많은 여행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 내 곁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딱 좋습니다. 나는 플레이어입니다. 네, 뭐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터널 브랜딩이 저는 한 8, 90%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채용된 직원이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회사의 방향성과 일치되게 막 올리는 게 저는 그 익스터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 측면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자꾸 주입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좀 말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을 주고 스스로 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아무나 오지 마세요도 저희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특히 제주에서는 좋은 인재는 말도 아니고 인재 자체를 뽑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게 전 너무 싫어서 좀 튀고 싶어서 아무나 오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꽤 많이 들어왔고 스펙보다 스웩이라는 나름 말장난과 저희 또 시그니처 컬러가 이제 마젠타라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좋은 직원이 저희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파트너십도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9개의 신규 F&B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9개를 출시를 했고요. 이제 이 중에 이렇게 3개는 아까 헝그리 셰프라는 것을 통해서 했던 거고 이제 그 후반기 브랜드 작업, 그러니까 네이밍을 하고 BI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레엘이 만들어졌고요. 디토가 만들어졌고 스탠밀이 만들어졌고 이제 스피닝 울프라는 펍, 미스터 브래들리. 이 미스터 브래들리는 나중에 이제 도레엘과 함께 갈 걸 고려해서 했고 이제 성수동에 아뜰리에가 이제 8월에 생겨서 이제 도레엘이 잘 성장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베이커리를 지금 저기 도레레에 있는 베이커리도 다 미스터 브래들리에서 내부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떡다이브, 떡볶이 한 번씩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피자. 근데 그 제주도에 피자가 많이 생기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건 20분이요. 네. 샤우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예, 예. 바로 결론으로 나버린 그 결론을 좀 지면은 아까 좀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니까 이제 제 나름의 소신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하면 할수록 저도 한 19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인터널 브랜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재가 오고 그리고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의 어떤 가이드와 이런 걸 줬을 때 기꺼이 그렇게 변화할 만한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주고 오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작년에 1, 2월에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우리 조준영 이사님도 시범 운영 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토가 오픈 전이었는데 그때 직원들 정말 해시태그와 이게 전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많이 올라와서 3, 4월에 나름 오픈빨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여전히 그게 전 유효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이건 뭐 한번 던져본 질문이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아무튼 인터널 브랜딩이 저는 90% 이상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